자, 봅시다. 오늘까지만 수요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입니다. 수업 까먹지 마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수업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먼저 프린트 먼저 빨리 가자. 프린트 먼저. 프린트 미분이랑 쭉 가야 되니까. 자, 극한은 얼추 다 풀이했지. 극한 풀이 다 했지. 미분법 56쪽부터 가겠습니다. 56쪽 질문이요. 없으면 57쪽. 57쪽 질문. 없고 없으면 58. 역사함수. 없으면 59. 음함수. 59 음함수 없니?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요놈. 음함수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역함수비고 그냥 바로 들어와요. 다음 60. 60 엎으시고 넘기셔서 60일 냈니? 아직 안 했지. 자, 그러면 교재, 숙제 우리가 극한 쪽에 스텝 1 숙제에다가 썼으니까 오늘 먼저 보고 극한 숙제, 극한 자, 84쪽 질문 84쪽 없고요. 85 오케이, 없고 86 없고 87 300 20점 으아 1학년 때 지금 미국에서 존나 됐구나 아주 그냥 어? 아유 정말 뭐 틀렸어? 맞았어? 확인해야지 브라질 잘했어. 자 320번 함수 fx가 x 곱하기 lns 플러스 x 제곱에 대하여 리미트 h가 제로로 갔을 때 h분의 f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2h 이 식기를 보실 때 일단 기본형에서 미분계에서 정의식으로 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조금 더 이제 빠른 풀이로 보는 것까지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어쨌든 fx라는 놈의 식기에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어. 리미트 나오면 항상 극한값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극한값을 먼저 확인을 하시려고 요 놈의 식기의 분모가 어디로 간다는 걸 분모 어디로 가? 확인하니까 0으로 가고 분자도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그럼 0분의 0꼴인데 정확하게는 원래 확인을 하셔야 돼. 확인을 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fx라는 함수가 얘가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표현 이해갔니? 근데 얘를 보통은 내신에서 나오거나 또는 모의고사에서 3점까지 다시 몇 점까지는 3점짜리까지는 어차피 미분되는 형태면 안 돼. 됐니? 만약에 이게 미분 불가능한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4점짜리에서 고난이도로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서만 주의하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함수는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표현 이해갔어? 그럼 왜 갑자기 얘를 미분으로 얘기하냐면 원래는 여기가 극한 파트이기 때문에 극한으로 풀어도 되는데 쳐다보니까 요놈 식기가 0분의 0꼴이고 얘를 극한으로 하려면 f1 플러스 h라는 놈의 식기를 원칙은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럼 x에다 얼마를 갖다 넣어서 1 플러스 h를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가니?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제로분의 제로 꼴이면서 분자 부분을 쳐다보게 되니까 f1 플러스 h를 우리가 기초 해석을 하게 된다면 x가 1 플러스 h에서의 무슨 값이야? 함수 값이야? f1-h도 해석을 하게 된다면 x가 1-2h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럼 함수값끼리 뭐 했기 때문에? 뺐기 때문에 얘는 무슨 변화량이야? y 변화량이야. 그럼 y 변화량이니까 당연히 무슨 변화율을 만들면? 평균 변화율을 만들면 0분의 0꼴은 2학년 때랑 똑같이 미분계수로 돌려도 된다는 얘기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중간에 문제풀이 안 하고 프린트만 낸 다음에 그냥 쭉 돌아가라고 얘기한 건 어쨌든 미분계수로 풀어내는 게 훨씬 편할 테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f1 플러스 2h, x가 1 플러스 2h에서의 y 값이야. 요 놈의 식기에서 x가
1 플러스 마이너스 2h에서의 y 변화량을 y 값을 뺐으니까 얘는 y 변화량이 될 것이고 그럼 x 변화량은 뭐에서 못 빼줘야 돼? 정확하게 시작 1 플러스 h에서 누구를? 그렇지 얘를 빼면 이게 평균 변화로 돌아올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분모를 우리가 암산을 때리니까 얘는 몇 h가 되는데 3h가 되니까 요 놈을 기존에 그대로 만들지 말고 그냥 동일하게 가라 그랬어. 그럼 원래식에 분모에 몇 h가 3h 추가됐으니까 식 변하면 안 되니까 3h 갖다 붙이면 될 것이고 다음 원식에 남아있는 게 누가? h가 남아있겠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리미트 h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게 되니까 요 놈의 식기가 평균 변화율인데 h가 제로 가면서 x가 얼마인 지점으로 가까워지게 되겠어. 둘 다 1인 지점으로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x가 1인 지점으로 가까워져 x가 얼마에서의 1에서의 뭐 미분 계수가 될 것이고 거기에 h분의 3h 곱해가지고 얼마로? 3으로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기존의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하도 많이 이거 연습시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바로 돌아오실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미분한 다음에 얼마를 갖다 넣는 게 3을 그냥 1을 갖다 넣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요 놈의 식기 fx를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x 곱하기 lnx니까 얘는 무슨 미분 가셔야 되고? 곱미분 가셔야 되고 그럼 f'x라는 건 1 곱하기 lnx 플러스 x 곱하기 lnx 미분하면 누구야? 그렇지 x분의 1 다음에 플러스 몇 x? 2x 될 거고요. 그럼 얘네들 약분되면서 얼마로? 1 바뀌고 그럼 f'1이라는 건 ln1은 당연히 얼마 될 테니까 0 나오니까 얼마? 3 나와서 곱하기 3하고 마무리하시는 게 편하겠지. 됐니? 넘기죠. 88쪽 88쪽 없으시면 넘기셔서 89 없으시면 넘기셔서 90 90쪽에 유형 구하고 싶은 하지 마세요. 얘는 교과가 좀 매니까 일단 만약 학교에서 다루면 그때 와서 특히 합성 부분 학교에서 다루게 되면 반드시 얘기하셔야 된다. 따로 그 부분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없으시면 91쪽 337번 그림과 같이 높이가 6짜리인 나무가 지면에 수직으로 서 있고요. 6m 떨어진 쯤에서 눈높이가 1.5m인 사람이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선의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뭐의 값을 구하여라.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탄젠트 세타를 찾으라 그랬는데 지금 쳐다보니까 어쨌든 저쨌든 나무가 서 있고 이 나무가 몇 미터짜리야? 6m짜리야. 여기서 6m만큼 떨어진 지점에 사람이 서 있는데 요 식기가 높이가 얼마가 된다 그랬어? 1.5가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무를 시야로 쳐다봤을 때 여기가 크기가 세타는 얘기가 되겠죠. 됐니? 그렇다면 이때 탄젠트 세타를 찾으라 그랬는데 어쨌든 저쨌든 가장 기본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온다는 건 무슨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유도해야 되니까 지금 쳐다보면 얘가 1.5m고 6m는 여긴 직각이긴 하잖아. 근데 이 식기를 어떻게 보셔도 이 세타를 쪼개서 그대로 그으면 여기도 얼마가 될 것이고 1.5가 되고 얘가 수직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몇 개의 삼각형으로? 2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질 거거든. 그럼 이 각의 크기를 예를 들어 알파 이 각의 크기를 뭐라고 보면? 베타라고 보면 세타라는 게 뭐라고 바뀔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게 되겠지. 그럼 이때 뭐하고 뭐만? 탄젠트 누구하고? 알파만. 탄젠트 누구만? 베타만 찾으면 될 거거든. 됐니? 그럼 요 놈 쉽게 해서 여기 길이는 얼마 나와? 6 나오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라는 놈의 식기는 몇 분의? 6분의 얼마? 1.5 되면서 얼마로? 4분의 1 나올 것이고 다음 여기 가기 베타니까 요 높이는 얼마로? 4.5 나올 거고요. 그럼 탄젠트 베타는 얼마로? 6분의 4.5 하게 되니까 4분의 얼마? 3 나오겠죠? 간단히 계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꼭 이걸 안 써도 되기는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써. 이게 훨씬 편하니까 2학년 때 방식을 이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뭐 코사인 세타를 찾으셔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드니까 간단하게 하시는 게 편합니다. 다음 92쪽 없으시면 93쪽 93쪽 없고요. 없으면 넘기셔가지고 94 94 없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노트 꺼내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여러가지 미분법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보자. 4번 들어가시죠. 필요하신 분은 정리하시고요. 정리할 건 없죠? 네, 넘기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가지 미분법을 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무슨 미분법을 보셔야 되고 목색 미분법 순서 지키라 그랬다. 분명히 분자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분자 번호 바꿨으니까 자꾸 틀리잖아. 순서 무조건 틀 맞추라니까. 굳이 맞추라고 강요하는 건 매번 니네 선배들 틀렸으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예 맞췄으라고 처음부터. 그렇지 않은 건 막 써도 내가 뭐라고 안 하고. 다시 한 번만 정리합시다. fx분의 무슨 x를 gx를 뭐하면 미분하면 일단 분모 뭐 하셔야 되고 제곱하셔야 되고 다음 누구 먼저 미분? 분모 분자 자를 미분하고 분모는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그 다음 누구를 미분하고? 모를 미분하고 분자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곱미분과 같은 형태인데 대신에 여기는 연결이 뭐다? 마이너스다. 까먹지 마시고요. 됐니?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또 무슨 미분법을 했었니? 그래서 요 목세 미분법을 통해서 우리는 x의 n승에서 n이 무슨 수일 때? n이 무슨 수일 때? 음의 정수일 때도 미분이 똑같이 하게 된다면 얘도 미분하면 뭐 곱하기? n 곱하기 x의 몇 승? n-1승이 된다는 걸 증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게 무슨 미분법이었어? 합성함수 미분법이었지. 합성함수는 그냥 미분만 정확하게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뭐 델타 x, dx, dy 표현을 그냥 정확하게 익히시면 되고요. 됐니? 다음 세 번째로 했던 게 무슨 법? 매개변수 미분법. 됐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dx, dy 찾는 거 연습했었고요. 프린트에서 미분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얘는. 다음 음함수 미분법. 거기까지 됐지요. 됐냐 안 됐냐? 거기까지를 기본적으로 미분하는 방식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함수 미분법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 n이 무슨 수일 때까지 n이 무슨 수? 유리수가 돼도 x의 n승을 뭐하면 미분하면 뭐 곱하기 n 곱하기 x의 몇 승? n-1승이 된다는 것까지 증명을 했었습니다. 됐지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번호로는 5번째 역함수의 미분법. 이 역함수 미분법도 마찬가지로 미분만 할 줄 아시면 돼. 표현이 해갔니? 근데 요놈의 식기를 이제 보통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미분하시면 좀 많이 힘들어. 니들이 항상 전통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 식기에서 어떤 식으로 미분하는지 이제 모양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패턴들을 익히시는 게 속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역함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한다 안 구한다? 1학년 때부터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역함수 문제를 제하고 웬만하면 10개 중에 9개 이상은 9문제는 역함수를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해. 그러니까 머릿속에 깔고 가세요. 역함수를 정말 구할 때도 있기는 해. 아주 가끔. 근데 그 한두 문제를 제압은 절대로 안 구한다고. 먼저 깔고 가셔야 될 것. 표현이 같지요? 그래서 일단 역함수 미분법은 총 3가지긴 한데 2가지만 보여드리고 세 번째 거는 뭐 필요하시면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는 보시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을 증명을 할 때는 함수 fx에 역함수를 gx라고 정의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역함수가 나오게 되면 일단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가 기본이야. 대신에 그림은 그려야 돼.
됐니? 함수식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역함수 나오면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뭐 떠올리라고? 의. 역함수의 정의는 뭐야? 두 함수를 뭐하면? 그렇지. 합성하면 누구? 합성하면 누구? f 합성 gx는 누구? 그렇지. 이게 가장 기본이야. 됐니? 다음 두 번째가 맨날 까먹는 거. f(a가) 얼마면? b면. 그러면 g, b는 a. 항상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으로 역함수의 모든 패턴을 푸는 게 이 기초인 거지. 그 외의 건 여러분들 구하는 것만 맨날 신경 쓰는데 그 다음은 뭐 니들 맨날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대칭. 그럼 맨날 y는 대칭, x 대칭만 떠올릴 필요가 없다니까. 무조건 이 둘이라고.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다음. 그 다음이 이제 역함수에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y는 x 대칭 뭐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되, 다음 참고 삼아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드렸던 게, 이게 이제 언제야? 4년? 한 4년인가 5년 전에 모의고사 문제로 한번 나왔던 건데, 원래 fx라는 함수와 역함수 gx와의 교점은 어느 선상에 존재해? y는 어느 선상에? x선상에 존재하잖아. 맞아, 틀려? 이건 fx가 무슨 함수일 때만? 증가함수일 때만. 증가함수가 아니면 y는 x선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됐니? 그걸 활용하는 문제가 전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건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fx가 무슨 함수라면, 예를 들어 무슨 함수면, 감소함수면, 이 교점이라는 놈의 식기는 fx 자체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예를 든다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지나는 fx. 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지. 그럼 얘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 될 테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될 테니까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함수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fx가 몇 콤마 몇을 지나? 몇 콤마 몇을 지나? 1,0을 지나. 그럼 역함수는 몇 콤마 몇 지나야 돼? 0,1. fx가 몇 콤마 몇을 지나? 0,1 지나. 그럼 역함수 몇 콤마 몇 지나야 돼? 그렇지. 그래서 대칭 함수를 예를 들어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gx야.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fx와 gx의 교점이 y는 x선상에 존재해? 아니라고. 그냥 fx 선상에 존재한다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즉 fx가 감소일 때는 요런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fa가 원래 b라면, 됐니? 우리는 역함수 성질에서 g 누가? b가 누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는데 그 점이 동일할 수 있는 거거든. a가 b라면 g, b는 a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도 f, b도 누가 된다? a가 된다는 걸 그대로 갖고 풀어내셔도 돼요. 이 경우에.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감안하셔야 될 건 감소함수 형태인지 아닌지를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역함수 모양에서는. 표현 이해갔지요?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먼저 얘는 노트 뒤에다 필기합시다. 그 다음에 지워놓고 다시. 네. 저 fx, y는 x 대칭도 아래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x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GX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모양은 아무렇게 해도 잡아도 돼요. 어쨌든 저쨌든 y나 x 선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 모양이 이렇게는 그려지겠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근데 그건 상관없다고. 어쨌든 그냥 모양만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식상에서는 이거밖에 못 쓴다고 해요. 쓸 수 있는 방식이.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놈은 기본 표현으로 아마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이해는 가실 텐데 안에 변수 모양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뭐 이해 못 하셔도 문제가 되진 않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나중에 계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돌아가는 모양을 좀 더 정확하게 아시면 좋은 거니까 그거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를 이용하는 거냐면 둘을 모아면 합성하면 얼마니까? x니까 이 정의식을 그냥 이용하겠다는 거야. 왜? 앞에서 우리 무슨 함수 미분했어? 합성함수 미분 배웠거든. 그러면 좌우 양변이 동일하잖아. 양변이 동일하니까 당연히 얘를 뭐 해도 미분해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미분하면 시작.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는 1.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누구의 미분법을 지금 찾는 거야? 역함수 미분법을 찾는 거니까 y는 어떤 함수, gx라는 함수라는 놈의 식교를 봤을 때 f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원하는 건 g'x가 어떻게 되냐를 찾자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요 놈은 쉽게 g'x는 곱하기니까 g'x는 누가 넘어가면 돼? 시작! f 프라임 gx 합성 gx분의 얼마? 1. 이게 끝이에요. 됐죠? 근데 이 모양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 f 프라임 자 요때 이해 잘하셔야 됩니다. gx란 놈의 식기가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 y는 gx라고 놓고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f 프라임 뭐분의 y분의 얼마? 1이야.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항상 감안을 하셔야 될 건
우리가 원래 역함수를 정의할 때는 x에서 y로 갖다 쏘는 x가 이렇게 갖다 쏘는 요 식기를 함수 f라고 정의를 하면 역함수는 어떻게 써야 돼? 거꾸로 써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시작을 했어. 변수 누구야? x지. 화살표 받는 놈이 x야 y야? y야?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는 자 요런 식기를 역함수 꼴로 치면 x는 뭐가 돼야 돼? g y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역함수 입장에선 변수가 누구야? y야. 표현 이해갔니? 됐어? 다시 역함수 입장에서 변수 뭐라고? y야. 화살표 받는 게 누구야? x야. 그럼 다시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 gx에서 변수 누구야? x지. 화살표 받는 게 누구야? 그럼 f 입장에선 변수가 누구야? 그렇지 y.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화살표를 받는 게 x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지요? 됐나요? 그래서 쟤를 표현하자면 저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f 플라이 y분의 1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은 아마 여기 파트 부분에 첫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면 얘는 속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표현 이해갔지요? 다음.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그냥 얘는 그냥 그리세요. 단순합니다 그냥. 그러면 꼭 함수를 무조건 그려야 되나? 아니에요. 그럼 막 그려놓고 풀어도 돼. 상관없어. 어차피 미분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때 기억을 하셔야 될 건 y는 x 대칭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곱하면 얼마야? 곱하면 얼마나? 1. 수직인 게 마이너스 1이지 y는 x대칭이면 기울기고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될 거거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 놈을 그냥 이용하시되 이 그래프는 막 그리시면 된다고. 그 모양이 뭔지 몰라도 그냥 막 그려. 끝. 됐나요?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어 fx라는 함수가 있을 것이고 얘 그럼 무슨 함수가? 역함수가 있겠죠. g 이렇게 그냥 막 그리시라고. 그랬을 때 g라는 지점에 예를 들어 x가 a인 지점에서의 뭘 구하라고 한다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g'a가 궁금하다고. 됐니? 그럼 이 점을 잡아. 그럼 이 점이 x좌표가 a인 거잖아. 역함수에서. 그럼 원함수로 돌려? 원함수에서 무슨 좌표가? y좌표가 뭐 되는 거야? a 나오겠지. 그럼 fx가 얼마가 되는 첫 번째 fx가 얼마가 되는 a인 누구 값을? x값 찾아. 됐냐 안 됐냐? 이 새끼를 찾으면 뭔가 있겠지요. 됐나요? 그 식기를 예를 들어 x는 k라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낸다면 얘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k, a잖아. 그렇다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이 되겠니? f 플라이 k가 될 거고요. 다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되겠니? g 플라이 a 나오게 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우리가 미분계수를 찾으라고 하는 건 그 점에서의 무슨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 찾으라는 얘기거든. 표현이 갔어? 근데 fx하고 gx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야들이 무슨 대칭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대칭이 나와? y는 그렇지. y는 x 대칭이 되겠지.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도 당연히 무슨 대칭이 될 테니까 y는 x 대칭이 될 거거든. 요즘과 요즘이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곱하면 f 플라이 k와 다음 g 플라이 누구를 a를 모하면 곱하면 얼마? 1 나오겠지. 이거 쓰고 끝내시라고. 그럼 누구는 g 플라이 a라는 건 뭐분의 f 플라이 k분의 1이 될 것이고. 표현이 해가니 이때 이 k가
F 입장에선 X좌표지. G 입장에선 무슨 좌표야? Y좌표니까 Y라고. G 입장에서 Y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얘는 G 입장에서 Y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표현은 동일하다고. 표현이 같지야. 됐니? 자리에 안 가신 분. 됐어? 표현이 갔나요? 그래서 보통 사용을 우리가 계산을 하실 때는 뭐 증명을 할 때는 요 방식도 있고 요 방식도 있고 하나의 방식이 더 존재하는데 어차피 여기는 계산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실 때는 얘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표현 이해 갔지야?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자, 한 번 더. 다음. 이제 요 부분은 요 앞에 요 부분 내용이 이해가 가셨으면 이제 이해하기 편하실 것이고, 됐니? 안 되시면 뭐 요 놈은 볼 때마다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해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구할 줄은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 예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는 반드시 구할 줄은 아셔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증명상에서 보는 연습 하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에 얘를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함수 y는 어떤 함수 gx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뭘 찾고자 하는 거라고? g 프라임 누구를? x를 찾는 거라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g 프라임 x라는 건 이 함수에서 누구를? y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지. 그럼 표현 바꾸면 이건 dx d의 y야. 표현 이해갔니? 이때 까먹지 않으셔야 되는 건요, x가 gx에서의 변수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어? 이 y도 gx에서 y인 거야. 그러면 이 y는 f 입장에선 뭐가 되는 거야? f 입장에선 x니까 f 입장에선 얘가 뭐가 돼? 변수야. 표현 이해갔니? 잘 이해 안 갔다. 됐지요?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어? 자, 그렇다면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통 문제는 f라는 식을 주는 거라고, 결론은.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문제에선 fx를 줘. 그 다음에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 플라임 몇을 찾아라, 이렇게 주는 거라고.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 문제에서 f를 주는 거니까 얘를 f꼴로 고치면 y는 gx니까 누구는? x는 뭐라고 바꾸면 돼? f y라고 바꿔주면 되겠지. 그게 f라는 식을 줬을 때 변수에 대한 얘기가 될 테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때 누구를? 원하는 건 y를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뭐 하는 걸 찾고자 하는 거니까 미분한 결과를 알고 싶은 거니까 f 있는 식에서 y라는 놈의 식기를 x로 미분한 결과를 알고 싶다고. 됐니? 그럼 요 놈의 식기를 누구로 미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누구로? x로 뭐 해주면 돼? 미분해야겠죠. 됐니? 그럼 좌변 미분하면 얼마? 1 나올 거고요. 우변은 이때 변수가 누구인 거니까 x인 거니까 y는 뭐 돼 있다? 합성돼 있다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는 합성하면 f 플라임 다음 뭐가 되고? y 되고 곱하기 y를 미분한 y 플라임 붙어야 되겠지. 그게 음함수 미분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니까 dx d의 y인 거거든. 표현 이해 갔지요? 그래서 이 식기에서 원하는 미분계수 dx d의 y를 찾으면 얘는 뭐 분해? f 프라임 얼마 분해? 그래서 어차피 증명은 다 동일합니다. 됐니?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변수 들어가는 모양이 항상 많이들 헷갈리시기 때문에 변수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시겠으면 적어도 2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만약에 가실 거면 변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잡고 가시고, 특히 역함수에서 우리는 항상 원함수에서 머릿속에 받고 있는 상식은 변수는 x 맨날 이 취급을 하는데 역함수 입장에선 변수는 y야. 원래 함수 또 돌아가게 되면. 표현 이해 갔지? 그것만 조금 구분하시면 됩니다. 정답! 찍어요? 오늘은 정도해도 될 것 같아. 여유로워. 오늘 찍어도 상관없는데 그럼 너네가 힘들걸? 어? 오늘 찍으면?
응? 저 X는 F1이라는 음함수 그렇지, 이거 음함수 미분은 못 써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이 잘 되면 그냥 역함수에서 임의로 그냥 dx, dy, y차라는 게 그냥 편하게 넘어가는 거야. 단순해서. 이제는. X는 FY이고 F 프라임 Y는 DY분의 DX라고 부르더라고요. 다시 x로 미분하는 거라니까. 응, x로 미분하는 거. 그러니까 dy분의가 아니라 dy dx가 아니라 dx dy라고. Y로 미분하면 해도 돼. 상관없어. y로 미분해도 되고 x로 미분해도 돼. 근데 y 미분을 얘들이 대부분 못 받아들이니까. y 미분. f 입장에서 보면 변수가 y잖아. y 미분해도 돼. 그럼 dy dx겠지. 좌변이 미분하는 순간. 얘가 dy의 dx잖아. 근데 결국에 그게 델타의 y분의 델타 x꼴이니까 역수치해도 되는 거거든. 실제로.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K 이항시키면 똑같아. 상관없어. y로 미분하든 x로 미분하든 전혀 무방합니다. 전혀 무방한데 굳이 얘를 이렇게 표현해 준 이유는 니들이 원하는 건 대부분 이 표현을 대부분 사랑하니까. 이 표현을 사랑하니까 음함수처럼 받아들여도 전혀 무방하다고. 무방하다는 거야. 상관없다고. 그때는 뭘 선택할지는 너네 몫인 거라고 이거. 자, 제일 왼쪽 지웁니다. 자, 요 식기는 잘 안 들어오니까 우리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교재 137쪽에 547번이요. 됐지요? 됐니? 자, 보셨나요? 됐어? 자, 이제 보겠습니다. 곡선 x는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3y 요 놈에 대해서 y는 1에서의 뭐 구하라 그랬어? dx, dx y 구하라 그랬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방식은 얘를 음함수처럼 봐도 상관없다고. 표현 이해가 싹갔어. 그러니까 음함수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다변수 함수를 보겠다라는 거야. 그냥 원칙 자체를. 물론 고교과정에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봐도 된다라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요 식기를 dx, dy, y니까 표현 이해가 싹갔어. y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라는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럼 그대로 미분을 해. 누구로? x로 뭐 해? 미분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식이 미분하면 좌변 얼마? 1. 우변도 얘 뭐 해줘야 돼? 미분해야 되겠지. 미분하면 무슨 미분해야 되니 얘는? 몫의 미분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가봅니다. 시작. y제곱 마이너스 2의 뭐? 제곱분해. 됐니? 다음 요 식기에서 그 다음 분자 있으니까 시작. 3 곱하기 하면서 끝내시면 안 되죠. 누구를 미분하는 거니까? y를 미분한 거잖아.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럼 이게 무슨 함수라고? 음함수라고. 그럼 여기에 3 곱하기 그냥 가면 돼? 안 돼? 안 돼. y를 우리는 x에 대해서 미분한 흔적 남겨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뭐 붙어야 돼? dx, dx. 그렇지. 이게 붙어야 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 다음 곱하기 여기에 뭐가? y제곱 마이너스 2가 붙을 거고요. 다음 연결은 당연히 더하기 빼기 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요놈식이 그 다음에 누구가 그대로 들어오고 3y 들어오고요. 다음 분모 미분해야 되지. 분모 미분하면 뭐? 2y 여기서 또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 곱하기 뭐가? dx. 그렇지. 이게 그냥 붙는 거라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놈식이 붙었는데 dx, dy 찾고자 하는 거니까 dx, dy를 공통이면 뭐 할 수도 있어? 묶어낼 수도 있겠지. 그러면 1이라는 놈의 식기는 y제곱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에다가 다음 dx, dy 공통이니까 묶어내게 되면 얘는 3y제곱 마이너스 6에다가요. 다음 얼마야? 마이너스 몇 y제곱이? 6y제곱이 갖다 붙겠죠. 근데 dx, dy 찾고 싶다며? 그럼 dx, dy를 찾으면 요놈은 넘어가고 넘어가면 되겠지. 자 넘어가면 시작.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몇 분의 6분의 y제곱 마이너스 2의 뭐 제곱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y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y는 얼마 갖다 놓고? 1 갖다 놓고 계산 때리시면 끝이야. 표현 이해갔니? 근데 요 식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로 보면 얘를 보통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함수의 형태가 x는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3y라고 표현이 되면 돼야 안 돼. 우리가 대부분 했던 여태까지 고1, 고2 아니면 중1, 중2, 중3, 고1, 고2 다 털어서 여기서는 변수가 누구라고 나와 있는 거야? y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그게 역함수에 대한 얘기야. 변수가 y라고. f 입장에서 보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 식에서 변수를 누구로 인지를 하면 y로 인지를 할 수도 있지요. 식의 모양 자체가 변수 y인 꼴을 나타내는 거니까. 표현 이해 갔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합성함수는 아니. 얘가 음함수는 아니라는 거야. 그냥 원함수 y는 f, gx라는 요놈식에서 원함수 f에서는 변수 y꼴인 이 형태인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나요? 그렇다면 얘를 변수 y로 인지하면 실제로 미분을 하면 y를 변수인 거니까 뭘로 미분을 해줘야 돼? y로 미분을 해야 되지. 그럼 y로 미분하는데 얘는 x인 거니까 y로 미분하게 된다면 어떻게 바뀌어? dy, dx, x인 거야. 미분하면 어쨌든 1은 동일할 것이고. 되냐 안 되냐? 근데 쌤 이걸 왜 이렇게 붙이는지 이해 안 가요. 단순하게 가셔야 된다고. 이것도 음함수 형태처럼 받아들여도 돼. 이해 갔지요? 됐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dx, dy, dy, dx 얘들이 의미하는 건 x를 y로 뭐하여라? 미분하여라에 대한 얘기거든.
됐나요? 그러면 요 놈을 y로 미분하면 얘는 그러면 이제 이 붙이는 작업을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미분하면 돼. y 미분이니까. 그럼 요 놈의 식기는 y제곱 마이너스 2의 뭐에다가 완전 제곱에다가 되냐 안 되냐? 다음 요거 미분하게 되면 3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y 곱하기 다음에 2y 이러고 끝나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놈을 정리하게 되면 dy dx란 놈의 식기는 얘는 y제곱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분에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6으로 표현이 될 텐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dy dx를 원하는 게 아니야. 뭐 구하라 그랬어? dx dy y지. 그럼 얘 표현 자체가 델타 y분의 델타 x 요 놈에서 누구를 델타 y를 얼마에 가깝게 0에 가깝게 줄인다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어쨌든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니까 얘를 뭐해도 뒤집어도 상관없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요 놈의 식기에서 dx d의 y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그럼 5분의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6분의 y제곱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을 거거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나요? 그럼 그게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고. 상관없다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어쨌든 x에 대해서 미분을 바로 하시든가 y로 보고 변수를 미분을 하시든가 전혀 결과에는 영향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친다. 대신에 내가 변수를 뭘로 봤냐를 정확하게만 기억하고 가시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변수를 x로 볼 것이냐 y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 표현이 바뀌니까 그것만 표현하시면 그 다음에 어차피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결과 자체는.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나요? 오케이. 다음 좀 이따 이거 적을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써먹느냐 거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밑에 548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f1이 얼마고요? f1이 얼마고? 3이고 다음에 f'1이 얼마가 될 때? 1이 얼마가 될 때? 5분의 1일 때 그때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f 인버스에 f 인버스 플라임 얼마 구하라고 그랬어? 3 구하라고 얘기했지. 됐니? 그러면 기존 형태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게 되면 f에 대한 얘기를 줬으니까 됐어 안 됐어? f 합성 첫 번째 표현을 보면 f 합성 f 인버스 x는 뭐 나와야 돼? x 나와야 돼. 정의식을 쓰시든가. 됐니? 그럼 당연히 뭐 하시면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작. f 프라임 f 인버스 x 곱하기 f 인버스 프라임 x는 1이 될 것이고 되냐 안 되냐? f 인버스 얼마를? 3 구하려면 그럼 여기 얼마를? 3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x에 얼마를? 3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에 3 갖다 넣으면 f 프라임 f 인버스 3에 곱하기 f 프라임 인버스 3 요놈의 식기가 1이란 얘기가 될 것이고요. 됐지요? 그랬을 때 그럼 얘를 알고자 한다면 이 새끼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항상 역함수의 가장 기본인 f1이 3입니다. f 인버스 얼마가? 3이 얼마가? 그렇지. 이거 갖다 써야지. 얘 그럼 얼마라는 거야? 1이야. 그럼 요놈이 f 플라임 얼마로 바뀌어? 1 곱하기 f 인버스 플라임 3을 한 게 얼마가? 1이다. 근데 얘가 얼마니까? 5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로? 5 나와 있겠죠. 됐니? 요렇게 하시는 게 정의식을 보는 모양. 정의식으로 못 보겠다? 아유, 얘는 솔직히 어렵거든 이것도. 안 들어온 사람은. 단순하게 뭐 하시라고? 그려. fx. 그냥 막 그려. 모양 몰라. 그려. 상관없어. fx 몇 콤마? 1 콤마 얼마? 3. 그럼 얘에 대해서 무슨 대칭되는 게? 대칭되는 게 gx 또는 f 인버스 x. 그러면 요 놈에서 몇 콤마면? 3 콤마 1. 끝났죠. 됐어 안 됐어? 그때 요 식기에 뭐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래?
얼마? 5분의 1. 그러면 요 놈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표현하면 시작. F 인버스 플라인 얼마? 3이 접선의 기울기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얘하고 얘를 뭐하면? 곱하면 얼마? 1. 그걸로 끝내시라. 그럼 여기는 얼마? 5. 그 결과가 마지막에 그냥 나오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그림 모양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틱틱 그려놓고 가세요. 그게 속편합니다. 표현 이해갔죠? 오케이? 정돈 하시고요. 549번하고 552번을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549번과 552번을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거 예제 다 풀어봤지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오케이. 이제 교재를 가셔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미분법은 다 끝났고요. 다음 이제 미분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미분법을 이용해서 기존에 했던 미분을 정돈하는 연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삼각함수 미분법에서 뭐만 미분했냐면 누구를 미분했니? 사인 미분하면 뭐 나와? 코사인. 다음 코사인 미분하면 그것만 배웠는데 이제 누구를 미분할 거냐면 탄젠트. 얘를 미분하면 됐니? 그럼 탄젠트의 정의는 뭐가 되니까? 5분의 코사인분의 그렇지 사인이니까 얘를 뭐 하겠다? 미분하겠다. 그럼 무슨 미분 써야 돼? 옥새 미분 써야 될 거 아니야. 자, 목미분 갑니다. 코사인 x 뭐 해줘야 돼? 제곱. 다음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빼기 다음 사인 x 곱하기 에헤 코사인 미분하면 뭔데? 그렇지. 그러면 여기 뭐 돼야 돼? 마이너스 사인 x. 됐죠? 저 암사 가능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냥 가. 제발. 간 다음에 정리하시라고. 그러면 마마가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지. 코사인 제곱 더하기 뭐야? 사인 제곱이야. 얼마? 1. 그럼 코사인 뭐분의? 제곱 x분의 1이거든. 그러면 코사인을 역수가 누구라 그랬으니까? 코사인 역수 누구? 시컨트.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의 식기는 미분하면 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 시컨트 제곱 x. 됐죠? 외우셔야 됩니다. 됐나요? 다음 그렇다면은 y는 코시컨트 x분의 1. 얘도 미분할 수 있고요. 여기 코시컨트 x도 뭐 할 수 있어? 얘도 뭐 해주면 이제 미분하면 되겠지. 그럼 요놈의 식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얘 미분하면 요놈의 식기는 코시컨트는 누구의 역수니까? 사인 역수니까 시작. 사인 x분의 1을 뭐 해줘야지?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작. 사인 제곱 x분의 다음 1 미분하면 0이고요. 곱하는 거 의미 없죠? 그럼 뭐 붙고? 마이너스 붙고. 됐니? 다음 1 그대로 갖다 붙이고 누구 붙여야 돼? 코사인.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 식기는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사인 x분의 사인 제곱 x분의 뭐가 되니까 코사인 x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x분의 코사인 x에다가 곱하기 사인 x분의 1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맞아 틀려. 됐니? 그럼 코시컨트 x 미분하면 요 놈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고 얘는 코시컨트 x. 됐니? 그럼 요 식기 미분하면 y 플라이너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곱하기 다음 그렇지. 됐나요? 다음 그렇다면 집에 가셔서 직접 증명을 해보셔야 될 건 y가 시컨트 x일 때. 그럼 시컨트는 누구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찾으셔가지고 외워오시고요. 다음 네 번째 y는 코탄젠트 x 또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시고 증명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번만 해보시고요. 어차피 목밀분 연습이니까 다음 쟤들을 외우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시험 보겠습니다. 표현 이해갔니? 다음 자, 요 놈을 실제로 하는 이유는 LM미분법이라는 걸 그냥 설명하려고가 첫 번째 주목적인 거고 요 파트에서는 또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적분 쪽에서 한 번 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됐니? 자, 그럼 요 식기는 lnx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배웠어. lnx를 뭐하면 미분하면 뭐 나와? x분의 1 나오잖아. 그럼 ln 절대값 x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를 확인하자는 거야. 그럼 ln 절대값 x라는 놈의 식기는 절대값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하셔야 돼? 갈라치기 가셔야 될 거 아니야. x가 뭐보다? 0보다 뭐하면? 크면 뭐가 되고? 그렇지. ln x가 되고 x가 0보다 뭐하면? 작으면 이때는 ln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크면 y는 ln x니까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그럼 뭐분의 x분의 1이 될 거고요.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면 y는 ln 마이너스 x니까 ln x라는 함수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뭐 돼 있다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그럼 요놈의 새끼 감사 여기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시작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그렇지. 그럼 얘는 얼마? x분의 1. 즉 절대값 x를 미분해도 동일하게 뭐가 된다? ln 절대값 x를 얘를 뭐해도 미분해도 그 결과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표현 이해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왜 얘를 이제 보여드리냐면 다시요. 우리가 x의 n승을 미분하는 걸 다 했었잖아. 표현 이해갔니? x의 n승을 미분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 뭐 일단 유리수까지만 일단은 정도는 했어. 그럼 미분을 하면 반대로 뭐가 가능하니? 적분될 거거든. 그럼 x의 n승을 적분하면 시작 x의 몇 승 먼저 만들어야 돼? n 플러스 1승 만들고 다음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뭐 c 이렇게 붙어야 되겠지. 그렇다면 x의 마이너스 1승을 적분하면 얘는 x에 몇 승 나와야 되고 0승 돼야 되고 다음 여기는 뭐분의 0분의 1 나와야 되겠지. 말 돼 안 돼? 안 돼. 왜? 분모 얼마니까? 0이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 얘기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게 x분의 1을 뭐하는 거니까? 적분하는 거거든. 맞아 틀려? x분의 1 적분하는 거잖아. 이게 마이너스 1승일 때는 유일하게 불가능해진다고. 그럼 요놈식이 미분해서 x분의 1을 찾는 게 적분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lnx가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뽑아내자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배우세요. 적분 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어쨌든 그건 나중 얘기니까. 그래서 요 식기를 몇 가지 먼저 정돈하시고 요 예제를 가지고서 요금이분법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LM이분법.
요 넘어갈 때 칸은 중간에 적당히 알아서 띄세요. 한 2줄, 3줄 정도씩만 띄시면 충분할 겁니다. 증명하시는 거. 결론은 결과를 외워 오시라는 겁니다. 자, 왼쪽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셔야 할 때 LMB 문법 굳이 안 해도 돼. 근데 알면 계산이 편해. 제 결론은 이겁니다. 그 다음 꼭 적용해야 되만 형태가 정해져 있기는 한. 그러니까 이 LMB 문법이라는 건 이 성질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건데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가장 먼저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면 지수랑 위치 둘 다 변수일 때. 지수와 위치 변수란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2의 x승 미분 되느니 안 되니? 미분 돼 안 돼? 되지요? 미분 금방이야. 왜? 위치 얘는 상수니까 a의 x승 미분 돼 안 돼? 돼요. 근데 x 플러스 1의 x승 미분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되거든. 얘는 지수 형태가 아니야. 지수도 변수고 밑도 뭐 나와? 변수 나오잖아. 이런 건 미분 아니야. 됐니? 다음 두 번째
오늘 복잡한 식일 때. 보통 분수 형태일 때. 사용하면 편하다.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LM 미분법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프린트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프린트 65페이지에 26번이요. 자, 봅니다. 뼈너머 쉽게 y는 x의 x분의 1승 얘는 지수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지수함수가 되려면 밑은 상수가 돼야 되고 됐니? 지수만 변수가 돼야지 우린 지수함수야. 하지만 쟤는 지수함수가 아니거든.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밑과 지수 둘 다 변수가 돼 있을 때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라고 한다면 첫 번째 알고 있는 로그의 성질 양변에 위치 같은 로그를 취해도 식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양변에 ln을 취해. 네, 뭐이 ln 취하기 전에 정확하게는 좌우 양변에 절대값을 씌워놓고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절대값을 취하고 절대값 씌우고 ln을 취해. 그러면 어차피 y는 x의 x분의 1승이니까 절대값 y는 절대값 x의 다음에 x분의 1승 이렇게 봐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요? 됐니? 그렇다면 요 우변에 x가 양수니까 x의 x분의 1승이라는 건 절대값 x의 x분의 1승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요 놈 다음에 좌우 양변에 뭐 취하라고? 뭐를 취해? ln 취해. 됐니? 그런 다음에 미분하시면 돼요. 그럼 ln 절대값 y는 ln 절대값 x의 x분의 1승이 되고 이때 항상 2학년 때 주의해야 될 건 우변 전체, 좌변 전체가 진수된다고 얘기했지. 됐니?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진수는 항상 뭐보다 커야 되니? 진수 항상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니까 그 꼴 만들려고 그냥 절대값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좌우 양변이 같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무조건 같을 거거든.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러면 요 놈을 쉽게 해서 그런 다음에 얘를 뭐 하시라고? 미분한다. 이게 끝이야. 그러면 요 놈 미분하는데 변수 당연히 누구로 미분해야 돼? 변수 누구로 미분해야 돼? x로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현재 누구 미분하는 거야? y 미분하는 거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 미분하게 되면 l은 절대값 y니까 절대값 x 미분해도 ln x 미분하고 결과는 같다 다르다? 같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 식이 미분하면 뭐가 먼저 돼야 되고 뭐분해? y분의 1이 돼야 되고 여기에 그냥 끝내면 안 되죠. 붙어야 돼. y를 뭐에 대해서 미분했다가 x에 대해서 미분했다가 갖다 붙어야 되겠지. 됐니? 그럼 이제 이 식기를 미분해야 되는데 얘가 로그의 성질상 진수의 지수 쓰면 바깥으로 뭐 할 수 있어? 뺄 수 있죠? 그럼 얘는 뭐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ln 뭘로? 절대값 x가 될 것이고 얘는 결국에 그럼 뭐분해? x분의 뭐? ln 절대값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 놈의 식기를 미분하게 된다면 x에 대해 미분이니까 무슨 미분 해줘야 돼? 목미분 들어가야겠죠? 그럼 목미분 취하게 된다면 요 놈은 뭐 분해? 시작! x제곱분의 다음 뭐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x 이 정도는 이제 암산 가시고 다음 연결은? 마이너스 다음 뭐 곱하기? ln 절대값 x 곱하기 다음? 1 됐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미분계수는 dx, dy 찾는 거네? 누구 이항시키면 돼? y 이항시키면 되잖아. 그럼 dx, dy는 x제곱분의 1-ln 절대값 x에다가 y를 곱하는데 제일 첫 번째 y가 뭐였어? 얘였잖아. 그냥 갖다가 넣어주기.
이러면 미분 마무리라고.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실 일은 요것만 갖다가 그 다음 미분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요놈의 식기가 이렇게 밑과 지수가 둘 다 변수일 때 이런 형태로 미분을 하거나 또는 그 프린트 바로 예제 위에 24번을 보시면 뭐 23번도 봐도 되겠지만 24번이 더 복잡하니까 24번 보시면 y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x-2의 세제곱분에 다음에 x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럼 얘를 미분을 하네. 그럼 무슨 미분해야 돼? 무슨 미분해줘야 되니? 목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목미분을 하면 분모는 아무튼 제곱하니까 6제곱이 될 거야. 분자 미분할 때 얘는 무슨 미분이 먼저 들어가야 돼? 곱미분 들어갔다가 얘 곱하고 또 빼기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귀찮거든. 됐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그냥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빡세니까 일단 좌우 양변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 뭘 취하고? 절대값 취해도 된다고. 양변 어차피 같으니까. 그럼 시작. 절대값 y는 다음 절대값 뭐분해? x-2 몇 제곱? 세제곱분해. 다음 x 곱하기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양변에 뭐 취해라? ln 취해라. 그럼 ln 뭐가? 절대값 y 될 것이고 그럼 요놈의 식기는 야는 ln 절대값 다음에 요 식기가 전체 진수로 나오게 되겠지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어쨌든 이 식 전체 절대값 씌운 거니까 각각에다가 뭘 씌워도 절대값 취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럼 요놈의 각각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ln의 진수 부분이 절대값 x 곱하기 다음에 절대값 x-1의 제곱 나누기 절대값 x-2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바뀌게 될 거거든요. 됐죠? 그런데 진수가 둘이 뭐 돼 있어? 곱해져 있어. 그럼 로그에서 뭘로? 더하기로. 진수가 나눠져 있어. 로그에서 뭘로? 빼기로. 그래서 로그 성질 그대로 가시면 ln 절대값 x 플러스 2 곱하기 ln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ln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뽑아내도 되거든. 됐니? 지금은 알아보시라고 천천히 써드린 거지만 절대값 시험 그냥 바로 쭉 들어오신 게 제일 빠릅니다. 로그 성질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그러면 이제 좌우 양변을 뭐 해라? 미분해라. 그럼 좌변은 뭐 분해? 절대값 y니까 y분의 곱하기 dx 뒤에 y가 될 거고요. 우변 미분하면 시작. 요놈 미분하면 시작. x분의 1 플러스 요놈 미분하면 시작. x-1분의 2 빼기 다음 3 곱하기 다음 미분하면 시작. 그렇지. 그럼 다음 누구 넘겨? y만 넘겨. 됐지요? 그러면 ln dx dy 마무리 될 테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복잡한 식이 이런 분수식이거나 정확하게는 밑과 지수가 둘 다 뭘로? 변수로 나와 있을 때 쟤는 지수함수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표현 이해가지 안 가냐? 그런 경우에 우리는 ln 미분법을 사용을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정답!
지웁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y는 x의 n승 미분에서 유리수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모든 실수일 때, 뭐 이미 문제 푸시면서 무리수일 때도 미분하셨겠지만 어쨌든 증명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라고 하면 n이 결국에 실수가 깔려 들어가니까 이 변수가 x일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식이 밑에 변수 깔려 있으니까 좌우양변에 못 취하시고 절대값 취하면 얘는 절대값 x의 몇 승? n승. 근데 이 경우는 절대값 x의 몇 제곱 봐도 n제곱 봐도 상관없겠지요? 어쨌든 양수일 테니까. 됐니?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럼 요놈의 좌우양변에 뭐 취해라? ln 취해라. 그럼 ln 뭐는? 절대값 y는 ln 절대값 x의 몇 제곱? n제곱. 앞에 얼마? n. 됐니? 그런 다음에 얘를 뭐 해라? 미분해라.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자, 미분하면 시작. y분의 1 곱하기 dx dy. 됐냐 안 됐냐? 다음 요놈 식기는 n은 당연히 상수고요. 미분하면 뭐? x분의 얼마? 1. 됐지요? 그럼 요 식기에서 원하는 미분계에서 dx dy를 찾게 된다면 얘는 n 곱하기 x분의 1이라는 건 x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1승. 거기에 곱하기 누구? y 넣어보면 되잖아. 근데 y가 누구였어? x의 몇 승이야? n승이잖아. 그럼 n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x의 n승이니까 정리하면 n 곱하기 x의 몇 승? n 마이너스 1승. 그쵸? 그러니까 실수더라도 미분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냥 미분 다 동일하게 하셔도 상관없다고요. 표현 됐지요? 됐니? 다음. 여기 지웁니다. 먼저. 이건 번호 하나만, 번호 좀 보세요. 역함수 5번. 자, 이게 도함수. 명칭은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하게 미분 2번 한 함수. 됐니? 다시 미분 몇 번 한 함수? 2번 한 함수. 미분 3번 한 함수는 3개 도함수. 미분 4번 한 함수는 4개 도함수. 그냥 그렇게 칭하면 돼. 됐니? 근데 우리가 어쨌든 고교 과정에선 2번까지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도함수는 단순히 미분 몇 번 한 거? 미분 몇 번 한 거? 2번. 됐어? 그래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y란 함수를 미분 한 번 하면 우리는 y 뭐라고 표현하고? 플라이. 2번 하면 플라임이 아니라 2플라임. 됐니? 다시 fx란 함수를 미분 한 번 하면 뭐? f'x. 그럼 미분 2번 하면 f 2'x. 됐지?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냥 표현이 이런 것뿐인 거야. 근데 중요한 게 dx dy 얘는 y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 몇 번 하는 거야? 한 번 하는 거잖아.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얘를 이계도함수로 표현하면 미분 몇 번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변수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럼 이거 읽을 때 다시 어떻게 읽으라고? 시작! 그렇지. dx, d의 y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었고
y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표현이었잖아. 그러니까 미분을 두 번 한다는 건 이 한 번 한 놈을 한 번 더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기 때문에 표현이 dx d에 dx dy 이 표현인 거야.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dx분의 dy 읽지 말라고. 그럼 촌스러운 표현이니까.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이거를 꼭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렇지 않고 얘를 한 방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dx dy를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식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분모가 dx의 제곱 됐니? 그 다음 분자는 d제곱 y 이렇게 표현을 해. 정확하게 y 떨어뜨려놔도 상관없습니다. 됐니? 또 y 대신에 우리는 뭘 갖다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뭐 갖다 넣어도 돼? fx 갖다 넣어도 되잖아. 얘를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한 번 더 뭐 해라? 미분해라. 그럼 앞에 뭐 붙이는 거야? 그렇지, 이거 갖다 붙이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놈의 식기는 표현하면 시작 d x 제곱분의 다음 d제곱 fx 뭐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되고. 표현이 했니? 그냥 표현 익히시라고. 나중에 이거는 뭐 이 표현이 그냥 나오니까 이 표현을 익히시라는 겁니다. 쟤들의 원칙은 여기에서 들어오니까. 됐나요? 물론 이걸 4개 변수 가지고 만들어내는 형태가 있기는 해.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만약 얘기가 나와. 학교에서 얘기해. 그러면 빨리 얘기하시라고. 또 보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이해갔니? 그러니까 4개 변수에서 이 이계도를 유도하는 건 꽤 빡세. 그러니까 4개 변수가 x는 보통 뭐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고 y도 뭘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dx, dy, y 찾을 때는 dt, dx를 dt, dy 이렇게 표현하시면 끝난다 그랬잖아. 그럼 결국에 얘는 문자 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니?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는 걸 x는 미분한다. 말 돼, 안 돼? 안 돼. 그때는 x를 미분하면 t에 대한 식이니까 얘가 t에 대한 식이니까 t를 다 못 취급 들어가야 돼. 상수 취급해서 무조건 제로 될 거거든. 근데 t가 변수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돌아가는 패턴이 약간 지랄 맞습니다. 근데 그건 현재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해? 와갖고 얘기하시라고. 이해 갔지요? 표현 이해했니? 쌤 얘를 2번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지랄 같다는 거야. 됐니?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하면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이계도 함수 미분을 왜 2번을 하느냐? 결론은 이거야. 미분을 한 번 한 이 도함수는 미분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뭐 구한다 그랬어? 얘는 목적이 뭐야? 원함수 fx의 뭐 보자? 변화 보자. fx가 뭐 하는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 2번 미분한 놈의 식기, 이 새끼란 놈의 식기는 얘는 가장 첫 번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원함수 fx라는 놈의 식기 f'x에 얘 뭐 보자? 변화 보자입니다. 이계도가 양수야. 다시 도함수가 양수야.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원함수가 뭐보다?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잖아. 이계도가 양수야. 도함수 뭐해? 그렇지, 똑같은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이계도가 음수야. 얘 뭐해? 그렇지. 됐니?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 맨날 뒤에 것만 배우기는 하지만 같이 가셔야 됩니다. 도함수의 변화구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단계 fx란 놈의 식에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얘를 하는 목적이 얘의 위골, 아골을 판단할 수 있어요. 표현 이해갔어? 즉 이계도를 가지고서 바로 전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위로 간 원래 함수 fx라는 놈의 위로 볼록인지 아래 볼록인지 그래프의 개형을 따질 수 있다고.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보겠습니다. 그냥 미분은 두 번 하시면 되니까 표현만 익히시면 되고 얘는 그냥 두 번 하시면 돼요. 미분을. fx가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야. 무슨 볼록이니? 아래 볼록이지. 됐니? 그럼 이 아래 볼록이라면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 양수야, 음수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그러면 자, 기울기의 음수잖아. 얘도 음수지. 어떤 기울기가 더 큰 거니? 첫 번째, 두 번째. 기울기가 누가 더 크냐고. 두 번째가 더 큰 거지.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거든. 다시 기울기 얘는 음수지. 얘는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표현이 약간 약간. 다음 얘 기울기 양수고 얘 기울기 양수죠. 어떤 기울기가 더 크니?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가 더 커요. 음수 쪽 헷갈리지 마세요. 양수 쪽은 맨날 익으니까. 그 얘기는 아래 볼록인 모양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해. 맞아, 틀려? 됐어, 안 됐어?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표현되는 게 무슨 함수에서? 도함수에 대한 얘기거든. f'(x가 뭐하니? 증가한다는 거야. 표현이 했냐,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나는 게 도함수니까. 이 새끼가 증가함수야. 그러면 얘가 증가야. 그럼 얘를 뭐한 함수? 미분한 함수는 양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놈, 두 번 미분한 식기가 얘가 무슨 수다? 양수. 표현이 갔어. 물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증가면 0보다 크다 하면 돼야인데 크거나 같다지. 표현이 갔냐. 증가함수일 때 이거 주의하라 그랬었습니다. 2학년 때.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fx가 무슨 볼록이면 이번에 위로 볼록이라면 이런 모양이야. 됐니?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확인하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음수? 양수고요. 다음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확인하면 접선의 기울기 양수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고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음수지요. 그럼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 맞아, 틀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표현은 도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거야? 얘가 무슨 함수? 감소함수야. 되냐 안 되냐? 그럼 도함수가 감소함수야? 얘가 감소함수니까 얘를 한 번 더 뭐한 함수는? 미분한 함수는 양의 값을 가져야 돼? 음의 값을 가져야 돼? 그렇지. 음의 값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즉 원함수의 fx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 볼록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이 궤도를 가지고서. 표현이 갔죠? 그러니까 이 위볼과 아볼이 뭐하는 지점이 생길 수도 있어. 위볼에서 아볼로 뭐하는 지점이? 바뀌는 지점이 생길 거 아니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게 2학년 때 배운 무슨 점? 변곡점. 3차 함수는 그래서 무슨 점 대칭? 변곡점 대칭이다. 변곡점의 접선은 곡선을 뭐 해야 된다? 뚫어야 된다. 됐지요? 여기까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고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됐나요? 이건 뭐 뒤에 가셔서 다시 변곡점에 대한 얘기 해드리면 되니까 결국에 미분을 왜 하냐? 9번을 왜 하냐라는 것만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돼요. 됐지요? 오케이. 필기 하시고요. 자, 필기 하시기 전에 숙제 먼저 체크하고 갑시다. 자, 다음 시간 숙제는 프린트는 미분 66페이지에 7번하고 8번은 빼세요. 4개 변수 들어가 있으니까 7번, 8번 빼시고요. 나머지는 이게 더 다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시기 전에 삼각함수 미분법 외워놓고 풀어야 된다.
외워놓고 본인이 맞냐 틀리냐고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됐죠? 그래서 프린트는 끝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수업이니까 다음 시간 숙제는 140쪽 140쪽까지 해오시는데 123쪽부터 129쪽까지 있는 123부터 129까지 있는 스텝 3는 일단 빼고 하겠습니다. 당장 먼저 익히셔야 될 건 미분하는 방법이 먼저 중요하니까 그거 빨리 익히셔야 되니까요. 이해갔니? 됐나요? 다시 다음 시간 숙제는 140쪽에 교재 567번까지인데 앞에 나와 있는 123쪽부터 되어 있는 스텝 3는 빼고요. 됐니? 프린트하고 나머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미분하는 법 시험 보겠습니다. 생각함수랑 전부 다 해가지고. 됐지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수업. 응? 이번 주 토요일 수업. 안 한다니까. 이번 주는 수업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다음 주에 수업 몇 시라고? 언제라고? 다음 주 수업 토요일이라고. 특강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원래 토요일 하는 수업이 오늘 땡겨진 거란 말이야. 토요일 몇 시에? 뭐? 토요일 날 몇 시 수업? 언제 토요일?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 맨날 똑같은 시간에.